セクシー田中さんの原作者で漫画家の芦原日奈子さんが昨日亡くなりました。芦原さんはドラマ化をめぐるトラブルや自らの思いについて SNS で詳細に語っていました。 안녕하세요. 라미입니다. 지난 4분기 드라마로 방송된 섹시 다나카 씨의 원작자이자 우리나라에서는 모래시계 등으로 알려진 인기 만화가 아시아라 히나코가 지난 1월 29일 도치기현에서 사망한 채로 발견되었습니다. 2023년 12월 24일 드라마의 각본가 아이자와는 원작자로 인해 자신이 9화 10화 대본을 쓰지 못했다며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기를 바란다는 글을 남깁니다. 그리고 1월 26일 원작자는 드라마의 내용을 둘러싸고 방송국과 트러블이 있었음을 자신의 X와 블로그를 통해 고백했고 파문이 일자 28일 새벽 자신의 글을 전부 삭제해버립니다. 그리고 같은 날 오후 1시 11분 공격하고 싶었던 게 아닙니다. 미안합니다. 라는 글을 남기고 연락 두절이 된 뒤 어떤 선택을 한 것입니다. 너무나 충격적인 소식입니다.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벌어진 걸까요? 이 작품을 둘러싸고 벌어졌던 각종 이슈들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역시 잊지 말고 부탁드립니다. 섹시 다나카 씨는 현재 연재 중인 작품으로 누계 발행 부수 100만 부를 돌파한 대히트 만화입니다. 주인공 다나카는 친구와 애인이 없으며 일은 잘하지만 괴짜 취급을 받고 있는 격리부 독신 OL입니다. 이렇게 수수해 보이는 다나카에게는 이면의 얼굴이 있습니다. 그녀는 섹시 벨리 댄서라는 또 다른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그녀의 비밀을 우연치 않게 동료 아카리가 알게 되면서 벌어지는 일을 그리고 있습니다. 자아가 확립되지 않고 자존감이 낮은 아카리는 다나카를 보면서 독립적인 인격체로 거듭나려고 노력하고 둘은 서로에게 자극받으면서 주체적인 여성이 되어갑니다. 내 인생의 주인공은 나라는 것을 보여주는 굉장히 멋진 메시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작년 6월 원작자 아시아라 히나코는 이 작품의 드라마화에 동의했고 8월 키나미 하루카 주연으로 니온TV에서 드라마화가 된다고 발표됐습니다. 그리고 10월 22일부터 드라마가 방송됐습니다. 1화 시청률 7.2, 평균 시청률 6.07을 기록했습니다. 이는 지난 4분기에 방송된 드라마 중 중위권에 해당되는 수치입니다. 배우 타마키 히로시의 부인이기도 한 키나미 하루카가 골든 프라임 때 연속 드라마에서 처음 주연을 맡았는데 괜찮은 결과를 얻었지요. 하지만 주요 캐릭터들의 설정이 원작과 다르게 그려지고 그러니까 등장인물들을 남자에 미친 남미세로 그려내고 중요 장면과 대사가 빠지는 등 원작의 메시지가 파괴되고 있다는 의견들이 원작 팬들을 중심으로 퍼지기 시작합니다. 드라마 각본가 아이자와 토모코는 미스터리라 하지 말지어다, 사슴남자, 비브리아 고소당의 사건 수첩 등의 각본도 담당했던 분인데 원작 팬들에게 원작 파괴자라는 이야기를 듣고 있기는 합니다. 하지만 그녀의 드라마가 재밌다는 평도 많습니다. 스타마사키 주연이었던 미스터리라 하지 말지어다 역시 높은 시청률을 기록했고 영화도 성공했습니다. 마지막 회가 방송된 2023년 12월 24일 이 드라마의 각본가 아이자와 토모코는 오늘 밤 마지막 회가 방송됩니다. 마지막엔 각본도 쓰고 싶다는 원작자의 요망이 있었고 과거에 경험한 적이 없는 일을 겪어 곤혹스러웠습니다. 아쉽지만 급한 대로 협력하는 형태로 마무리되었습니다. 라는 내용의 글을 올립니다. 이후 마지막 회에 관해 많은 댓글과 DM을 받았습니다. 저는 1화부터 8화까지 각본을 썼고 최종적으로 9화 10화 각본을 쓴 건 원작자입니다. 이번에 벌어진 일을 통해 드라마 제작의 방향과 각본과 존재 의의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앞으로 이런 일이 두 번 다시 생기지 않기를 이라는 글을 또 올립니다. 이 글을 본 사람들은 어떤 생각들을 할 수밖에 없게 글을 써버린 건데요. 그리고 아이자와는 자신의 각본이 좋다고 한 사람들에게만 하트를 누르기도 합니다. 또한 종이달, 흔들리는 소 등의 각본가 시노자키 에리코가 어떤 경위라도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한다는 댓글을 남기자 대댓글로 각본가로 사는 모두에게 해당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라고 적기도 합니다. SNS상에서는 이를 두고 원작자에 대한 존중과 배려가 느껴지지 않는다며 비난의 목소리가 거셌습니다. 물론 각본가를 옹호하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현재 아이자와의 인스타그램은 비공개 상태입니다. 일이 이상한 방향으로 흐르는 것 같자 원작자는 2024년 1월 18일 X를 개설합니다. 그리고 26일 자신의 X와 블로그에 자신이 9화, 10화의 각본을 담당하게 된 경위에 관해 굉장히 긴 글을 통해 설명했습니다.
드라마화 제안을 받았을 때부터 아직 완결이 나지 않은 작품이기 때문에 외람되지만 드라마화를 한다면 반드시 원작에 충실할 것이라는 조건을 걸었으며 그렇지 못한 부분이 있다면 원작자가 수정을 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했다고 합니다. 만화가 완결되지 않았기에 드라마 오리지널로 그려지게 되는 뒷부분의 경우 아직 미완이 만화의 앞으로의 전개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원작자가 줄거리부터 대사까지 준비, 원작자가 준비한 것은 원칙적으로 변경되지 않아야 하며 드라마 오리지널 부분에 대해서는 원작자가 준비한 것을 그대로 각본화해 주실 분으로 부탁드리며 경우에 따라서는 원작자가 각본을 집필할 가능성도 있다라는 조건으로 드라마화에 합의했다고 합니다. 원작자 역시 이렇게까지 조건을 거는 것이 각본가와 감독 그리고 드라마 스태프들에게 신뢰라고 생각해 정말로 이렇게 해도 괜찮은지 여러 차례 소학관을 통해 방송국에 의견을 전달했습니다. 방송국에서 모든 것을 수락했기 때문에 드라마화가 진행될 수 있었다고요. 하지만 매회 만화 원작을 많이 비틀어버린 플롯과 각본을 받아보게 되었습니다. 원작자는 크게 세 가지 측면으로 나눠서 설명해 주었습니다. 첫째, 만화에서 일부러 뻔하게 그리지 않은 전개를 늘 보던 왕도의 전개로 바꾸어 버렸다. 둘째, 개성이 강한 캐릭터, 특히 아카리, 코니시, 신고를 원작과 크게 동떨어지게 다른 인물처럼 캐릭터가 변경됐다. 셋째, 성피해 미수, 사후 피임약, 남성으로 살아가는 삶의 어려움, 코니시와 신고의 긴 대화 등 원작자가 이 만화의 핵으로 소중히 그린 씬은 대폭 컷 처리되거나 삭제되어 제대로 그려지지 않았고 그 이유를 물어도 납득할 수 있는 답변을 받을 수 없었다. 또한 자신은 계속해서 작품의 개성이 지워져 버린 상태로 진행이 된다면 드라마화를 그만두고 싶을 정도로 심각하게 고민해왔다는 것도 밝힙니다. 또한 자신과 출판사 담당자, 각본가 등 드라마 제작 관계자들을 연결하는 창구는 프로듀서뿐이었는데 자신들이 맨 처음에 제안했던 드라마화의 조건이 제대로 전해졌는지에 관해서도 의문을 품게 되었다고요. 아직 완결이 나지 않은 원작이었기에 드라마 오리지널로 진행될 8화, 9화, 10화의 경우 원작자가 처음 합의한 대로 직접 줄거리와 대사를 준비해서 방송국에 넘겼다고요. 하지만 이후 방송국에 넘겨주는 각본은 여전히 원작자의 의도가 반영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이런 과정이 한 4주 정도 진행이 됐습니다. 이러다 보니 처음 드라마화를 수락할 때 걸었던 조건대로 원작자가 준비한 것을 그대로 각본을 해주실 분으로 교체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이후 방송국에서 8화까지 각본을 쓰신 분이 9화, 10화 각본에는 참여하지 않는다고 전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각본을 집필하게 되었다고 경위를 밝혔습니다. 원작자는 끝으로 어떤 판단이 베스트였는지 지금도 솔직히 정답을 모르겠습니다 라고 무거운 마음을 전하며 다시 한번 진심으로 사과드리며 드라마를 사랑해주신 분들께 감사함을 전했습니다. 이 글이 공개되자 SNS상에서는 방송국과 각본가를 비판하는 목소리가 거세지는 등 걷잡을 수 없는 사태로 번지게 됩니다. 결국 아시아라는 이틀 뒤인 28일 행방불명되었고 29일 돌아가신 상태로 발견됩니다. 이 작품을 실사화한 니온TV는 아시아라가 발견된 이후 입장을 밝혔습니다. 영상화 제안에 있어서 원작 대리인인 소학관을 통해 원작자인 아시아라 씨의 의견을 들으며 각본, 제작, 작업에 관한 대화를 거듭했으며 최종적으로 허락을 해준 각본으로 드라마를 방송했습니다. 이 같은 입장만 밝힌 이후 니온TV와 각본가는 많은 비난을 받게 되었고 결국 30일 방송국은 다시 한번 입장을 전달합니다. 고인의 명복을 비는 동시에 드라마는 니온TV 책임으로 제작 및 방송이 됐습니다. 관계자 개인에 대한 SNS 등에서의 비방 중상 등은 멈춰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작가의 사망이 전해진 이후 SNS상에서는 최악의 일이 벌어지고 말았네요. 지금까지 원작과 다른 작품이 많이 있었고 그것들은 원작자가 납득 이해하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슬프다. 방송국은 원작과 원작자에 대한 존경이 없었던 것 같다. 앞으로 이 같은 비극이 일어나지 않도록 제발 방지를 부탁드립니다. 드라마의 마지막 회가 이전까지 분위기와 달랐다는 기사를 읽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매우 좋았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짧은 기간에 그런 평가를 받는 것은 대단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애초에 원작이 있는 기획의 경우 원작자의 의견을 최우선할 수 없다면 그 기획 자체를 포기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아시아라의 죽음에 대한 안타까움과 만화 원작 실사화에 대한 많은 생각들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일이 벌어지자 만화가들도 안타까운 마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노담의 칸타빌레의 니노미아는 괴롭습니다. 제 작품을 제일 소중히 여기는 것은 제 자신이라고 울었던 날들이 생각나 눈물이 멈추지 않습니다. 왕에게 바친 약지 등의 와타나베 시오는 억울하다. 선생님이 갈 이유가 없었다. 클로버 시리즈 등의 작가도 믿을 수 없다. 아마 모든 만화가들은 선생님이 하고 싶었던 말을 이해한다. 슬프다. 원작을 가진 만화나 소설을 실사화할 때 늘 빠지지 않고 나오는 문제가 바로 원작 파괴라는 문제입니다. 실제로 원작 팬들은 실사화를 두 손 두 발 벌려가며 반기지는 않습니다. 물론 원작을 뛰어넘는 실사화 작품도 제작이 되어 큰 사랑을 받는 경우도 많습니다. 하지만 한 비평가의 말처럼 방송국들이 만화가들에게 당신의 만화를 실사화해 주는 것이 우리다 라며 갑처럼 구는 것이 이 시스템 안에서 가장 큰 문제일지도 모르겠습니다. 1월 30일 일본 영화 제작자 연맹에서는 기자회견을 실시했습니다. 수많은 만화와 소설을 실사화하고 있는 배급사 토에이, 토호 등의 사장은 원작의 훌륭함을 살리는 것이 대전제, 원작자의 의향을 존중하면서 영상화한다는 생각은 변함없다, 앞으로 더 조심하면서 제작하겠다 등의 의견을 피력했습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작가님의 만화 모래시계를 참 재밌게 봤었는데요. 이렇게 갈 이유가 정말 없잖아요.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지금까지 람이었습니다. 영상이 재밌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다음 주에 또 만나요.